오늘은 피지샘이 정상보다 과도하게 증식하는 질환으로 주로 중년 이상의 얼굴에 나타나는 작은 황색 구진 형태의 질환인 피지샘 증식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지샘 증식증은 피부 조직 내부에서 기름을 분비하는 기관인 피지샘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커지는 상태이며 얼굴 표면에 노란색이나 살구색을 띠는 미세한 크기의 돌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단순한 여드름이나 일시적인 트러블을 넘어서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서서히 크기가 커지거나 개수가 늘어나는 특성을 보이며 미관상 눈에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손으로 무리하게 짜내려다 흉터를 남기기 쉬워 올바른 치료법과 정교한 관리가 요구되는 질환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40대 이상의 중년층에서 흔하게 관찰되지만 최근에는 20대나 3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피지 분비가 왕성한 이마와 코 주변 혹은 볼과 턱 같은 얼굴 중심부의 돌기 형태로 올라오게 됩니다. 형태적인 면에서는 보통 2에서 3mm 정도의 자그마한 크기로 시작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면 돌기의 정중앙 부분이 마치 도넛이나 작은 우물처럼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배꼽 모양의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기 자체는 만졌을 때 통증이 전혀 없고 가려움증 같은 감각 이상을 유발하지도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주변으로 꾸준히 번져나가는 양상을 보이며 피부 결을 거칠고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메이크업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먼저 세월이 흐르며 피부 노화 현상이 피지샘 세포의 비정상적인 대사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세포가 스스로 재생하고 탈락하는 순환 주기가 점차 느려지는데 이 과정에서 피지샘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소멸하지 못하고 한 곳에 뭉쳐 과도하게 증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체내 호르몬의 불균형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안드로겐 같은 남성 호르몬이 피지선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성장을 유도하며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하여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이 있다면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한 자외선 노출 역시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자외선이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하고 피지샘 구조를 지탱하는 탄력 섬유를 손상시켜 피지선이 위로 부풀어 오르도록 유도하며 잘못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여 모공 입구를 막거나 모공에 자극을 주는 습관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줍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특별한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초기에는 단순한 좁쌀 여드름이나 뾰루지로 착각하여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으며 돌기가 커질수록 화장품이 골고루 밀착되지 않고 하얗게 들뜨거나 밀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돌기의 색상이 점차 짙은 노란색이나 불투명한 유백색으로 변하면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지저분해 보이고 세안을 할 때마다 손끝에 걸리는 오돌토돌한 촉감 때문에 환부를 만지거나 뜯어내어 2차 세균 감염과 만성염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피지선 자체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이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기름 분비량이 증가하여 돌기 주변이 번들거리고 모공이 넓어지며 피부 관리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특히 메이크업으로 덮으려고 할수록 움푹 들어간 중심 부위에 화장품 잔여물이 끼어 부각되므로 대면 활동이 많은 직장인이나 대중 앞에 서는 분들에게 심리적인 위축감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피지샘 증식증과 혼동하기 쉬운 증상들이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립종이나 항관종이라는 질환입니다. 비립종은 피부 각질이 주머니 형태의 내부에 갇혀 하얗게 알갱이처럼 만져지는 낭종이며 주로 눈가 주변의 직경 1mm 내외의 작은 크기로 맺힌다는 점에서 피지샘 증식증과 구별됩니다. 항관종은 땀이 나오는 통로인 땀샘관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며 눈밑이나 뺨 부위에 주로 다발성으로 퍼지며 돌기 중심부에 움푹 들어간 배꼽 모양이 없고 살색에 가까운 형태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구별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으나 각각 피부 속에서 기원하는 조직이 완전히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피부 진단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철저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나치게 무겁고 유분이 가득한 크림이나 오일 계열의 화장품보다는 땀 흡수와 수분 공급에 충실한 제품으로 피지선에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모공을 강력하게 막아버리는 두꺼운 색조 메이크업이나 모공 프라이머의 잦은 사용은 피지 배출을 방해하고 내부에 압력을 가해 피지샘의 변형을 유발하는 주범이므로 가급적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을 할 때는 강한 스크럽제로 피부를 강하게 문지르기보다는 미온수로 바하 성분이 포함된 클렌저를 사용해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실내외 온도 차이를 줄여 피지선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조직이 비대해지는 현상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평소 턱을 괴거나 얼굴을 자주 만져 자극을 주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완치를 위한 해결책은 비대해진 피지샘 조직을 물리적으로 직접 파괴하는 시술이며 최근의 치료 경향은 단순히 피부 표면을 깎아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상 피부 세포의 손상을 줄이면서 깊숙한 곳에 위치한 피지선 고유의 뿌리만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미세 전련 침 시술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탄산가스 레이저를 사용하여 표면을 통째로 태워내어 깎아냈기 때문에 붉은 자국이 오래 남거나 흉터에 대한 부담이 컸고 회복 기간도 무척 길었으나 현재는 아그네스 같은 고주파 장비를 활용하여 미세한 바늘을 피지샘에 직접 찔러 넣고 표피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타깃이 되는 피지샘만 응고시켜 없애는 방식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시술 시간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분 이내로 비교적 짧은 편이며 시술 후 딱지나 붉은 끼가 적어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심리적 부담감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치료 비용은 돌기의 개수와 면적 그리고 시술 횟수에 따라 여러 단계로 세분화되어 책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개당 만원에서 3만원 선으로 시작하여 얼굴 전체에 분포한 수십 개의 돌기를 복합적으로 치료하고 사후 진정 케어까지 추가되는 경우에는 100만원대에서 200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레이저나 고주파 외에도 특수한 시술법들이 동원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액체 질소를 이용한 냉동치료법입니다. 극저온의 액체 질소로 피지샘 조직을 순간적으로 얼려 세포를 괴사시키고 탈락을 유도하며 전기 에너지를 직접 인가하여 태워 없애는 전기 소작술도 병행됩니다. 피부 표면의 전반적인 각질 탈락과 피지 배출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아하 성분이나 바하 성분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한 화학적 필링 시술을 주기적으로 적용하기도 하며 증상이 얼굴 전체에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수술적 제거가 힘든 상황에서는 피지 조절제인 레티노이드 계열의 경구약물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함으로써 피지샘의 크기를 축소시키고 새로운 돌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세포의 정상적인 분화와 피지 분비 조절에 꼭 필요한 비타민 A가 가득한 당근이나 시금치 혹은 호박 같은 녹황색 채소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피부 상피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촉매 역할을 하며 모공 내부에 각질이 뭉치지 않고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유도하여 피지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 연어나 고등어 혹은 호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피지의 점도를 낮추어 기름이 부드럽게 흘러나오도록 돕는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반대로 당분이 많이 함유된 시럽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은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촉진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자극하여 피지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다량의 포화지방이 포함된 패스트푸드와 카페인 음료는
피부 수분을 빼앗고 피지선을 무리하게 자극하여 돌기의 변형을 가속화하는 나쁜 음식이므로 피부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신선한 채소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며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까지 피지샘 증식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